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동네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안내사항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저희가 텔레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그로스 리서치를 검색을 하시거나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도 그로스 리서치, 그다음에 아리스 이런 거 같이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가 링크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주소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카드 뉴스라든지 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탐방 보고서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슈프리마 탐방 보고서도 그로스 리서치에 먼저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 확인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자 슈프리마 탐방 리포트도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포스코 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사업 관련돼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통상 이런 것들을 체결한 이후에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보시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중장기 공급 및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향후에 뭐 리튬과 같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원 소재,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차세대 음극재 이와 관련된 뭐 소재 이와 관련된 2차 전지 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코로나 시대를 좀 겪으면서 한때 공급의 뭐 병목 현상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발생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소재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반면에 소재 업체는 여러 배터리 업체에게 좋은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호 간에 이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LG 쪽도 그렇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나 음극재 이와 관련된 소재를 앞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될 공급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아마 요 중장기 계약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LNF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약 비슷한 걸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뭐 약속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공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거는 포스코 쪽에서 나오겠죠. LG 쪽에서 일종의 주문을 할 테고 결국 이제 포스코 뭐 케미칼 같은 경우에 양극재, 음극재 공급하는 업체이니까 이런 쪽에서 아마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튼 요 내용 때문에 오늘 10월 11일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두 개 기업은 일단은 주가는 좀 강하게 비교적 오른 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좀 올랐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이런 기업들 주가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포스코의 요 어떤 내용들 토대로 향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는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계속적으로 굉장히 공고히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사업, 그 다음에 원소재단, 통상 우리가 전구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직접 공급받아서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다시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밸류체인 형성이 앞으로는 더욱더 심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더욱 친밀히 지내는 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제가 좀 큰 틀에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일진 머티리얼들도 지금 롯데케미칼이 인수한다 이런 공시도 좀 나왔었는데요. 소재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생산 캐파가 지금 2022년하고 2025년 또는 26년, 그러니까 3년, 4년 뒤에 캐파 비교해 보면 대체로 한 5배에서 10배씩은 다 키우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그러니까 매출이 100이 나오던 기업이 최소 매출 500, 많게는 매출 1000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공장 증설이 꾸준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결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서로 간에 파이를 나눠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볼륨은 계속 커지는 분위기로 갈 거고, 지금 이익이 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이익이 아직 못 나는 기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성은 분명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만 우리가 놓고 막 보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와 같은 양극재 기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굉장히 다시금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매수해서 뭐 언제 판다 이런 계획보다도 그냥 꾸준히 매입하기에 좋은 가격대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LNF처럼 양극재 같은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분할로 꾸준히 현금 흐름이 괜찮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한 번 정도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분명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작년에는 굉장히 주가가 비쌌습니다. 못 샀어요. 비싸서. 지금은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사공장 부분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공은 보니까 내년 정도 완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단일 의약품 생산 시설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 송도 지역에 1공장부터 해서 4공장 합쳐보면 생산 능력이 총 62만 리터입니다. 여기서 뭘 생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단순히 요 생산 캐파 요걸 한번 보십시오. 타공장이 완공되면 25만 리터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총 62만 리터이니까 의약품 만들어 달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찾아가서 제약사들이 이 약 좀 우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 보시면 약 30%, 그러니까 전 세계 나오는 약의 생산량의 대략 한 30%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신 만들어준다. 네, 위탁 생산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장에서 주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그러니까 본토에 생산 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이사도 여기 보시면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할 건데 그 시점적인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짓는 부분들, 특히 미국 쪽 투자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대략 한 80만 원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80만 원대에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시장 대비하면 나름대로 안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자체는 안정적이고 향후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100만 원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씩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시간의 특징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그 패널 다른 분이 원래 하던 건데 제가 원래는 요 화요일 날은 출연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요 시간의 특징주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10월 7일 장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좀 주가 변동이 있었던 기업들 그 이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금호전기, 진매트릭스, 스킨앤스킨 주가는 올랐는데요. 무시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나마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 SKC였습니다. SKC가 시간 외에서 3.3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1662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한 건데 이 자사주 매입 공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규모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지 또는 하루 일 거래량이 얼마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매수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비율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시총 대비 5%니까 비율은 제가 볼 때 적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한 내용인데 오늘 주가가 썩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일부 노이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SKC가 이제 동박을 만드는데요. 이 동박을 주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쪽에 공급할 때 비율이 대략 70입니다. 나머지 30%를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두 개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SKC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나머지 두 개 기업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사 내의 점유율이 좀 줄어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했던 기업들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뭐 기업들은 없었고요. 요 인바이오제는 보니까 가상화폐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 하한가 일단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빗썸 관련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빗썸 관련된 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바이오젠이 시간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장 중에 아마 하한가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키 스튜디오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장중에 봤을 때 거의 두 자릿수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윈팩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요. 장 마감 금요일날 8.9% 상승을 했다가 시간에서 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된 이후에 공시된 내용을 보시면 3자 배정 유상 증대를 했습니다. 통상 3자 배정 유증을 했을 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선에 나왔었는데 이 기업은 일단은 좀 빠졌던 게 약간 의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공시처럼 이야기되는 것들은 3자 배정 시에는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빠진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자 배정 대상자도 뭐 이상한 기업이 아닙니다. 어버브 반도체라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 구조도 좀 탄탄한 기업이 들어왔는데도 오늘 좀 빠졌던 부분들 이게 약간 의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지금 롯데가 인수한다는 이야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런 소식 전해지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한 4.7% 정도 하락 마감한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 이제 공략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SKC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알고 있던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실적은 뭐 3분기에는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동박 쪽은 상당히 좋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동박 매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게 지금 사실은 SKC의 주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공장 증설 이야기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생산 캐파가 대략 5만 톤입니다. 근데 2025년까지 해가지고 유럽은 폴란드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해서 대략 연 25만 톤, 그리고 미국에도 아마 투자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조금씩 늘고 있고 올해 대비 3년 뒤에 캐파는 5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공장을 많이 늘린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 가치는 올라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PER 30배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PER 거의 뭐 100배 육박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표시하기 그런데 이 두 개 기업이랑 비교하면은 SKC는 아주 양호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동박 기업 중에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의 탑픽은 SK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는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 요 기업이 상장을 해가지고 따로 동박 사업만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시장에서 적절한 주가 밸류에이션이 나올 텐데 SKC가 지금 지주사면서도 사업회사,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역시 밸류가 상당히 혼재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핵심적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건 따로 떼서 그냥 상장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1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 좀 더 설명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 번씩 또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고 제 의견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좋은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이런 게 상호간에 또 보시는 분들 간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완제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 같은 것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